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2025년 하반기 나에게 일어날 일 리딩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체통. 두 번째, 코끼리. 세 번째, 바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5년 하반기 나에게 일어날 일 리딩 첫 번째, 우체통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지 카드를 열어볼 텐데 좋은 일만 있길 기원하면서 한 장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개월간 여러분들의 메인 에너지 뭔지 카드를 하나 꺼내 보도록 할게요. 와럭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물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감정을 대변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어떤 동요,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 다소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힐링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일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진행이 될 때 우리네 삶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물은 흘러줘야 되는데 그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게 되면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다시 물이 역류를 하게 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고, 순탄하게 가다가 옆길로 새서 다시 물이 흘러갈 수도 있고 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6개월에서 이 에너지가 메인 에너지라고 볼 때요, 다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 사람하고 뭔가 잘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잘 안 돼요. 왜지? 그래서 더 노력을 하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에너지입니다. 즉, 이 6개월 안에는 그 사람과 무엇인가 잘 되는 에너지가 없다는 말이죠. 흘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나의 종착지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순응을 하라는 말입니다. 일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난 이곳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 이곳에 반드시 취업을 하고 싶어. 이것을 성과를 내서 인정받고 싶어.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여러분들의 일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는 원래가 나약한 동물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상처를 받기 마련이에요. 물론 치킨을 먹으러 갔는데 집 앞에 있는 BHC가 오늘 휴무였던 거예요. 그런 걸로 상처를 받진 않겠죠. 그렇긴 한데, 다만 그 BHC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그 옆에 있는 지코바 치킨이 문을 닫진 않으니 오늘은 지코바 치킨을 먹으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응하면서 따라가면 된다는 그런 의미죠. 힐링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으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부터 시작부터 해서 그럼 이제 이 나머지 하반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털어낸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자, 카드를 계속 따라가 봅시다. 솔라 이클립스가 나와요. 자, 일식입니다. 여기 레볼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쉽게 표현해서요, 폭발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상당히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스레인지에 물을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냄비를. 그런데 계속 놔두면 이제 뚜껑이 다그닥다그닥 거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화력이 엄청 세다 보면은 이게 뚜껑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폭발한다? 어떤 에너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근처로 와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만들겠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적인 부분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점점 커지다, 어떤 부분에서 폭발을 한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요, 어떤 일은 있을 거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감정적인 동요를 상당히 크게 일으켜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솔라 이클립스 에너지가요,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회사를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냥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그런 여 직원이었는데 사무실에 있는 언니들도 짜증이 나고 막 갈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묵묵히 해왔어요. 그러다 이제 빵 폭발해가지고 그 사표 집어 던지고 나가면서 이렇게 휙 돌아서 모델 워킹으로 나갈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약간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좀 크게 의미하기 때문에 자, 6개월의 에너지 한 장을 더 열어보겠습니다. 할리퀸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할리퀸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요, 이 세 장 모두가요, 다 여러분들의 감정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아무런 일이 없는데 갑자기 감정이 변해지진 않잖아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할리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요. 겉으로 웃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그런데 이 가면 안에서 울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이 할리퀸 가면도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슬픈 감정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숨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6개월의 에너지로 나온 거라면 뭔가 여러분들이 가슴 안에서 좀 슬픔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생길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상반기 때 혹은 뭐 그 이전에라도 어떤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은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 여러분들이 감정을 좀 가려야 되는 어떤 상황들, 나는 슬프지 않아, 나는 지금 아주 괜찮아 라고 여러분들이 일부러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러니까 약간은 좀 강인해져야 되는 그런 모습을 좀 가져야 되는 어떤 시기에 와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이렇게 티리프 카드 두 묶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장씩을 꺼내 볼게요. 하반기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지요. 자, 파리 카드가 나옵니다. 파리. 한 장 더 열겠습니다. 배럴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카드를 저는 까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나온 카드는 낙장불이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카드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뭔가 카드가 나올 때 좀 좋은 카드가 나오면 얼씨구나 하고 개탔네 라는 느낌으로 리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카드가요 다요, 하나같이요. 여러분들이 뭔가 실망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카드를 계속 따라가 봐야지 알겠지만 만약에 진짜 그런 심리 상태라면 올 하반기가 다소 좀 침울할 수 있겠죠. 자, 카드를 깔아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가볼게요. 자, 페이지 펜타클이 나오고요. 페이지 스워드가 뒤집어집니다. 그렇군요. 자, 퀸 펜타클은 또 서 있어요. 퀸 펜타클이 서 있고 나이트 컵이 있어요. 이게 뭐죠 지금 여러분? 다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일단은 나이트 컵은 뒤집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엠프레스입니다. 여러분들의 6개월은 사람들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콜트 카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타로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왕도 살고 여왕도 살고 기사도 살고 페이지도 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콜트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여기 페이지 2명, 퀸 1명, 나이트 1명, 엠프레스입니다. 자, 이걸요 정말 무식하게 한번 리딩을 해보면요, 어떤 집이 있어요. 아버지는 저기 멀리 외국에 일을 나갔고요. 어머니가 있고 아들 둘이 있고 그리고 이 아들 위에 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삼형제죠. 그런데 이 형은 약간 성인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가서 뭐
따로 자취를 한다든지 약간 요런 느낌인 거고, 이분은 할머니고, 말도 안 되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집안의 얘기다. 그렇게도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요렇게 사람들이 쭈라락 나와 있는 걸 보면요. 6개월 동안 뭔가 그 심정의 변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하나같이 다 사람들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람들 때문에 좀 짜증난다. 뭐 이렇게도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일단 두 장의 카드가 나왔잖아요. 배럴하고 파리. 파리는요, 솔직히 이게요,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우울해진다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여러분들이 뭐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거잖아요. 거기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당 수치가 올라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면 다시 또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죠. 뭐가 됐든 여러분들에게 건강적으로 안 좋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가족분의 구성원 중에서 한 분이 몸이 좀 아프다, 뭐 이런 부분이 생겨도 당연히 실망스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해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뭔가 건강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가능하고요. 근데 그 옆에 배럴이 있죠.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약간 공허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실망이고 이건 공허함인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깡통이래. 왜 이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이게 오크통 같은 건데. 아무튼 이렇게 구멍이 나와가지고요. 안에 텅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됐든 돈이 됐든 혹은 목표가 됐든 여러분들 삶에서 무엇인가가 빠져나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뭔가를 실망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실망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소 이렇게 요동치는데, 지금 할리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은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고 웃고 다니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울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솔라 이클립스로 볼 때는 어떤 상황이 계속 폭발적인 부분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뻥 폭발해서 여러분들은 뭔가를 뒤집어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본다면, 이건 뭐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심정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어느 정도 도움이라도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같이 다 콜트가 나와가지고요, 이 모든 게 다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밖에 말씀 못 드리는 거죠. 제가 일단은 이 콜트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건요, 페이지 코인은 서 있어요. 자, 그런데 페이지 스워드는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카드가요, 아래 위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어둡게 그려놓은 부분이요, 역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정방향이고 얘는 역방향인 거예요. 페이지 스워드는요, 소식과 뉴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메시지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종이로 받는 문서라든지 어떤 누군가가 카톡을 보냈다든지 뭐든 간에 어떤 뉴스와 관련이 있어요. 자, 근데 그 뉴스가 나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또 하나는 거짓말이 있어요. 근데 거짓말이 떴는데 옆에는 페이지 펜타클이 서 있어요. 페이지 펜타클은요, 나에게 온 기회다. 지금 이 남자가요, 잠깐만, 나한테 동전이 있었네? 라고 하고 있는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옆에는 어떤 안 좋은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있어요. 자, 무엇인가가 왔어요. 여러분한테 기회든 뭐든, 이런 게 있네?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런 게 있네예요. 그러니까 호기심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 시험을 떨어진 거예요. 시험을 떨어진다는 소식은 뭐 인터넷을 접속했을 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이 동전은 뭐냐면, 잠깐만,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시험을 안 쳐도 되네? 그럼 나는 다른 걸 할 수가 있는 거네? 가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은요, 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좀 어린 아이들을 의미해요. 그냥 사람으로 볼 때는. 그래서 뭐 약간 중딩, 좀 더 어리면 초딩,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이게 이제 아들들이죠. 자, 근데 그 옆에 여왕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게 어머니 카드로서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있고 이렇게 아들 둘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 가족 구성원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문제인데, 자, 퀸 펜타클은 또 서 있어요. 자, 근데 퀸 펜타클은요,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좀 크게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월급을 받았잖아요. 자, 이만큼을 적금을 하고, 이만큼은 홈플러스 가서 장 보는 거, 이만큼은 뭐 병원비, 이만큼은 돈가스 사 먹는 돈, 이렇게 차곡차곡 나눠서 그 돈들이 제 위치에서 정확하게 움직여지게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다소 현실적인 여왕님이에요. 부동산하고 주식을 하는 게 뜬구름을 잡는다 그 말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한다는 거죠. 더 현실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에너지가 생긴답니다. 자, 그런데 나이트 컵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나이트 컵은요, 약간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정말 잘하는 건요, 사람 꼬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상대편이 원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원하는 말을 해주고, 그런 애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뒤집어져서 나왔어요. 역방향으로 나왔죠. 그 말인즉슨 감정적으로 진실하지는 않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소 가볍다는 의미죠.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요, 이 기사가 컵에 물을 붓고 있어요. 물이라는 거 감정이잖아요. 나의 감정을 비우겠다예요. 위에서 벌어지는 어떤 카드들로 볼 때는 내가 이 세상에 너무 진저리가 나서 이제 나의 감정을 좀 비우겠다. 나는 무엇인가 현실적인 것만을 보겠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뭔가를 기대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으로 볼 때요, 여러분을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여러분에게서 기회라고 할까, 기대라고 할까, 그 감정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는 완벽하게 끝을 낸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뜬금없이 엠프레스가 나왔어요. 오늘 제가 건질 수 있는 카드는 얘 하나입니다. 자, 엠프레스는요, 여왕제죠. 타로 카드에서 여성이라는 아름다운 사람,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최고점에 있는 거예요. 여성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 사랑받는 것, 밝은 것, 화사한 것,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여왕이에요. 그래서 풍요롭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같이 풍요롭지 않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겪고 나서요, 내년쯤으로 넘어가게 될 때 상황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갖고 있는 게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거든요.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가져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바뀌시는 6개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물론 이 안에 어떤 것들이 깔려 있는지를 다 찾아내지 못했는데, 다만 추측해 볼 때는 인간관계에서요,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 주변에 필요 없는 사람, 혹은 여러분들을 갉아먹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 뭐든 간에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 할리퀸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슬픈데 그걸 가리고 웃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왜 웃고 있겠어요? 어른이니까. 정말 단순하게 1분 컷으로 좀 찍어드리자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눈을 끄는 어떤 흥미로운 일은 있는데, 다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다소 실망하는, 특히나 말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어떤 일이 있어지게 되고, 금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겠다, 내가 좀 현실적으로 좀 나의 경제적인 부분을 바라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덧장 없는 것들은 이제 좀 잘라내자, 그리고 나는 여왕이 되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카드들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카드들은 아닙니다. 뭔가 더 있어요. 뭔가 더 있는데 제가 못 찾은 겁니다. 타로라는 걸 보러 들어올 때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 있다면 그걸로 힘을 얻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분이라도 좋으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카드가 깔리면 저 역시도 여러분한테 미안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네 삶이라는 게요,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것은 기대치 않을 때 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우리네 삶은 굴곡이 심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지금 여러분들의 6개월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거든요. 어떤 사이클이 좋지 않게 흘러가면요, 반드시 좋은 때가 와야 됩니다. 그게 왜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수금지와 목도 쳐내며 정말 정확하게 그 위치에서 공정과 자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100년 뒤에 우리의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어느 별이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왜냐면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이 있고 별들은 각자 위치에서 정확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 말이 의미하는 건요, 모든 세상의 에너지는요 균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화성이 뭐 토성하고 뭐 붙어서 엄청나게 안 좋은 에너지가 있어서 뭐 나한테 안 좋은 6개월이 있었는데, 그러면 평생 화성과 토성이 그 에너지 그 위치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에요. 바로 목성과 비너스가 들어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네 삶은 정확하게 바운스를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건 틀린 말 같아요. 내 인생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지 않은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왔어도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것만을 쫓아서 가면 결론적으로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어요. 나중에 좋은 것이라도 뭐 좋은지 몰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지금 이렇게 힘들더라도 우주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좋은 에너지가 온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와요. 왜냐하면 우주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풀문 파이시스 카드인데요, 물고기 자리의 만월인데요, 참고적으로 물고기 자리의 만월 올해는 2025년 9월 7일 날에 뜨게 될 겁니다. 참고적으로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솔라 이클립스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일식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9월 7일은 물고기 자리에서 월식이 있습니다. 9월 7일이 월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21일 날에 처녀 자리에서 일식이, 부분 일식이 있을 거거든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일식과 월식은요, 제가 달이 가져온 메시지라는 리딩을 하잖아요. 그게 일식과 월식에 대한 리딩이거든요. 큰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일식과 월식을 기준으로 아무튼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로 갈 때, 그때쯤에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어떤 큰 일이 있게 되는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에서 균형을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현실적으로, 야, 그건 네가 틀렸어, 이건 나한테 손해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1. 하지만 그래, 넌 너무 안 됐으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당연히 내가 보살펴줘야지 라고 하는 것,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밸런스를 맞춰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선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감정의 동요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와러가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날짜로 볼 때는요, 여러분, 9월 7일에서 21일 사이, 이번에 추석이 언제인지 모르겠네. 지금 제가 달력이 없어가지고요. 아무튼 하여간 가을 때. 하긴 요즘에 9월도 덥죠. 여러분 자신이 되어라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와요. 지금요, 이 천사들의 조언 카드에도요, 좀 구체적인 게 있거든요. 뭐 어디로 이동된다, 떠나라, 뭐 누군가가 온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자꾸 일단 더 깔아봅시다. 아마스페리타스 카드가 나오는데요. 자, 매니페스트 카드인데요. 매니페스트는요, 만들어낸다예요. 뭐 창업을 한다, 이것도 만드는 거죠. 돈가스집을 하는 건 돈가스집을 만든 거잖아요. 내가 이 우체통을 만들어서 팔아보겠어 하면 이 우체통을 여러분들이 깎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나무 사서. 그것도 매니페스트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창조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그 사람을 내가 꼬셨어요.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흠뻑 빠지게 했어요. 그것도 매니페스트예요.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번 6개월 안에 이 에너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볼 땐요. 여러분들 주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천사의 조언을 열어보겠습니다. 천사의 조언.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걱정 많이 하잖아요. 걱정이 되는 것도 좀 중요하기는 해요. 걱정이 되면은 사람이 성실해집니다. 놀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 건 있는데 어떤 문제가 표면 위로 떠올랐을 때는요. 그때 당시는 좀 그래도 세상이 또 돌아갑니다. 그렇더라고요. 뭔가 명상을 하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인데 솔직히 이 에너지가요. 이 와러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냐면 이게 다 여러분들은 다 상황이 다 다를 거고 우체통을 고르신 분들은 다 다를 텐데 여러분들이 고민할 일이 생긴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리딩은. 그런데 그 고민에서 나 너무 고민되고 짜증나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 나한테 묻지 마. 이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기대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파졌어요. 여러분의 생활이 있고 여러분도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도 있고 그런 거라고 봅시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드리자. 어머니는 싫대요. 어쨌든 했어요. 그럼 이제 요양원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 중에 또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어떤 분은 또 힘들어요. 그 부분을 도와주기가 어렵대요. 그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가 됐든 지금 에너지는 그런 거예요. 제가 어머니의 요양원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중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회사의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여러분들을 챙겨야 된다는 말로 느껴지고 어쨌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든 지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 리딩이 6개월만 고생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시기 카드인데요. 파이시스가 나오네요. 파이시스는 그렇네. 2월 19일부터 3월 20일이니까 이 기간에 포함이 안 되네.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숫자 12가 있어서 일단 12월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12주 뒤면요, 여러분. 이때입니다. 지금 이 리딩이 올라가고 나서요. 12주 정도가 딱 지나잖아요. 그럼 3달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풀문 파이시스가 됩니다. 9월 7일쯤이 가까워지죠. 지금 파이시스가 나온 걸 보면은 이 물고기 자리에 반올 때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건가 봐요. 자, 마지막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는 늘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이 있을지를 보고 가는 거죠. 또 사랑도 중요하니까요. 자, 완성하겠습니다. 랑데뷰 카드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됐든 과거의 여러분의 사람이 됐든 어떤 사람과 여러분이 썸을 타는데요. 거기서 두 사람이요. 우리 썸 탄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나 봐요. 그러니까 여행을 떠난다는 것도 예를 든 건데 좀 두 분의 상당히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될 건가 봐요. 솔직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데이트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럼 데이트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트 갔다 오면은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어머머 기집애야 오늘 어땠어? 야 프로필 말해봐 빨리 썰을 풀어 얘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카톡 오고 가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왜 갑자기 나한테 나타났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그런 사람과 비밀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두 분이 서울에서 이렇게 만나는 건데 갑자기 목포에 회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뜬금없잖아요. 뜬금없다고 할 수 있나? 아무튼 뭐 그게 약간 그런 거예요. 그냥 차를 타고 그냥 드라이브를 했는데 그냥 계속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목포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회 먹었다. 약간 이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그런 일들이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깊어질 수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사랑이 하나 있을 수 있으니 기대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의 좀
많이 담겨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다가 좀 커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우체통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나에게 일어날 일 두 번째, 코끼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하반기 에너지 흐름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이 하반기의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 장을 열겠습니다. 펜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펜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당에 있는 집이 있는데 울타리를 이제 다 뽑아서 새로운 울타리로 교체한다. 가능하겠죠.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울타리를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바운더리를 만든다는 의미예요. 카드가 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노라고 말한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예가 될 텐데요. 뭐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뭐 지방이나 뭐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노라고 이야기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혹은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 그 사람하고 사귀고 뭐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노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만의 어떤 방어벽을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르게 또 해석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한동안은, 이 6개월 동안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고립한다,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말도 좀 잘 섞지도 않고 그냥 여행을 가더라도 나 혼자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신을 좀 지킨다, 좀 방어한다 라는 의미를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 여러분들이 수동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어떤 분과 여러분이 이제 사귀고 있는 관계인데, 이제 그분과의 관계에서 또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것만을 내어주거나, 여러분들이 100%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해해준다, 뭐 이런 건데, 이제는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잠시 날 내버려도 생각할 게 있어 라고 말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입니다. 자, 옆에 카드를 한 장 더 놔볼게요. 벌고가 나옵니다. 벌고는 처녀자리입니다. 일단은 처녀자리는요, 여러분, 8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가 처녀자리고요. 이번 처녀자리 때는 일식과 월식이 있거든요. 9월 7일 날에 물고기 자리에서 월식이 있고, 9월 21일 날에 처녀자리에서 일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뭐 그때를 기점으로 좀 큰일이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혹은 여러분들의 6개월 안에 처녀자리, 벌거와 관련된 어떤 분과 관련이 있다도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이 처녀자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 분석입니다. 어떤 상황이 하나 벌어져요. 그럼 거기에서 1부터 10까지의 어떤 가능성들, 그리고 플랜 B, 플랜 C, 플랜 D,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하나씩 다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좀 혼자서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좀 머리를 써야 되는 어떤 일과 맞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 벌고가요, 숫자 9의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9월의 별자리잖아요. 이 9라는 숫자가 혼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이 펜스마저도 혼자라는 상황에서 나의 어떤 바운더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들이 다소 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좀 다소 방어적으로 하시게 될 어떤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 좀 건드리지 말아줄래? 나 좀 혼자 있을게 라는 그런 느낌으로 6개월을 좀 보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살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자신의 목표를 정한다든지 좀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그것 때문에 확실하게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좀 있게 되면은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러브가 나옵니다. 뭐죠?
여러분들의 6개월에는요, 사랑이 있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앞에 인생에서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만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방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혼자서 여행을 떠난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 러브가 나왔을까요? 좀 안 좋게 보자면 정말 큰 사랑을 한번 하다가 이별이 한번 있게 되고 뭐 이런 건가? 그래서 혼자가 되는 건가?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운더리를 만든다는 말은 오케이라고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예스라고 말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트리프 두 묶음을 꺼냈는데요. 여기서 한 장씩을 열어보겠습니다. Dog Close Up 카드가 나오고요. Dog Close Up.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Dark Woman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타로까지 열어봐야지 알겠지만요, 여러분들의 6개월은 상당히 다이나믹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6개월이라고 하면 180일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짧은 기간은 아니죠. 일단 도그 클로즈업이 나왔는데요. 도그라는 것, 개라는 게요, 나와 가장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친구를 좀 의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타로에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친구와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카드가 일단 나와 있고, 옆에 다크 우먼은요, 어떤 여성분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제 이 카드 안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여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여성분의 특징은 머리색이 상당히 진한 어떤 여성분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볼 때 여러분들의 6개월 안에 어떤 여성분이 한 분 있는데요. 그게 뭐 여러분들의 뭐 선배일 수도 있고, 회사의 직속 상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일단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들은 다 머리가 웬만하면 다크하죠. 이게 친구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이분이 친구일 수도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6개월 안에는 이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카드를 한 장씩 열면서 따라가 볼게요. 자, 3개의 지팡이 정방향, 7개의 칼 역방향이고요. 그렇군요. 자, 흰 컵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요. 한 장 더 열겠습니다. 뿔이 마지막으로 나오네요. 마지막에 뿔이 나와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3개의 컵이 있습니다. 3번, 7번 카드들이 있고요. 중앙에 어떤 사람도 한 명 나와 있고, 메이저 알카나 0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과 깊이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별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분은 정말 진정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타로에서 일단은 킹컵의 역방향은요, 지금 여기 보면은 카드가 앞뒤로,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위로 가는 것은 역방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방향이에요. 킹컵의 역방향은요, 그냥 단순한 의미로 볼 땐 나의 감정에 얼어있다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도 동요되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상당히 냉정하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러브가 나와 있어가지고요, 저는 여러분이 이분과 사랑을 할 것 같은데, 이분이요, 잘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겁니다. 제가 다른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얻어내요. 사랑이 이렇게 커져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 건데 서로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면 그때부터 이제 틀어지는 거죠. 뭐야, 걔 이상해. 걔 좀 이상했잖아. 여러분이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상대편이랑 여러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 얘 라고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할 줄 압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하지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뒤집어져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확률이 높고요. 이 사람과 이별한다도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건 뭐냐면 나는 이 사람한테 사랑으로 이용당했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연히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진짜로 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요, 그렇게 긍정적인 카드는 아닙니다. 솔직히 아주 나쁘게 들어가면 여러분이라는 사람과 즐겁게 놀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용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렇게 그냥 냅둡시다. 자, 세계 지팡이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세계 지팡이는요,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그냥 타로 카드에서 성공 카드 꺼내봐 하면은 얘를 꺼내면 되는 거예요. 성공으로 가고 있는데 성공은 조금 더 멀리 있지만 나는 차곡차곡 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일 처음으로 나왔다라고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아주 차곡차곡 하나씩 잘 해나가게 될 것이고, 무엇인가 하지 않고 있더라도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노트에다 써본다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한다. 그리고 그 성공을 향해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성공은 저기 멀리에 있지만 나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런데 얘를요, 사랑의 관점으로 살짝 바꿔볼게요.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공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목표물, 이 표현이 너무 안 좋네.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그렇게 말합시다. 그 사람이 도착했다 카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느끼는 건 너무 사랑스러워, 이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이 세계의 지팡이 관점에서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연애를 해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많은 실패를 거듭했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는데 이런 사람이 나한테 이제 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7개의 스워드가 나왔습니다. 자, 7개의 스워드는요, 지금 얘도 지금 역방향인데요,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망했어요. 직원들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하고 부장님하고 여러분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사는 정리를 할 거래요.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그 회사가 제일 처음에 창립을 할 때부터 같이 이렇게 해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여러분을 잘 챙겨줬었고,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부탁을 한 거죠. 내가 너를 잡을 순 없는데 다만 이 회사를 정리할 때까지는 나와 있어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솔직히 지금 당장이라도 다른 데 옮겨서 나의 미래를 설계는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나한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회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에너지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회사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느낌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등을 하는데요, 거기서 나는 이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위치를 옮기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가 가장 커요. 솔직히 이게 갖고 있는 키워드가요, 도덕적인 행동을 하다예요. 그런데 솔직히 뭐 회사를 떠난 사람은 뭐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는 이게 도덕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안에는 여러분에게요, 다소 부도덕한 편법, 여러분은 어른이잖아요. 저도 어른이고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소 불법처럼 보여지는 편법, 이런 것을 강요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갈등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자, 킹컵은 어쨌든 이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이 지금 이 일을 강요받는 것은 이 사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데 그 판단이 이 사람과 맞지 않았다라고 볼 때는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과 이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아, 내가 이용당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뭐가 됐든 이 친구 때문에 조금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0번 풀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풀은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일로 볼 때 성공의 가도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와서는 여러분이 모든 걸 털고 새로 시작한다라는 이 카드를 꺼냈다라고 볼 때는 계획하고 있었던 일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확률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를 만들어서 올 한 해 코끼리 인형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해 보겠어 라는 여러분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알아본 거예요. 막 태국에 가서도 막 코끼리 인형도 보고 막 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개입이 돼서 이 코끼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엎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성공의 가도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사람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든 뭘 했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엎어지게 된다면 이건 뭐냐면요. 진짜 말 그대로 갖고 있는 걸 다 버리고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그러니까 이 성공한 걸 가지고 내가 새로운 출발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정리할 거 정리하고 지금 이 친구가요, 행랑에 요거 약간 가방 하나 있잖아요. 여기 안에 지금 자신의 소지품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미련 없이 떠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또 사랑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분이랑 뭔가 좀 잘 안 된다라고 볼 때는 이분을 다 털어내고 떠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요, 세 개 컵이 있는데요. 세 개 컵이 지금 이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세 개 컵이 이 카드예요, 여러분. 친구들과 가깝게 즐겁게 보낸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개월 안에는 어떤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많이 아플 수는 있는데 다만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친구들하고 재밌게 논다 카드거든요. 이게 지금 메인으로 있다라고 볼 땐요,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심란하고 그럴 때 위로받고 하는 부분들은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이 바운더리는 뭔 것 같냐면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치는 건데 다만 그 울타리 안에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친구들과는 융합이 돼서 이 친구들로부터 좋은 에너지를 얻고 가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요, 솔직히 요렇게 되면은 그건데 그건 하지 맙시다. 굳이 뭐. 그런데 일단은 3번 7번이 3 더하기 7은 10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0번이 나와 있는 걸 보면요, 뭔가 하나가 끝나고요,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랑이 나와 있어서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하는 어떤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푹 빠지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이분과 맞지 않는 무엇인가에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여러분은 이분을 잊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떠난다, 뿔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됐냐면 9개 칼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다소 이제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그런데 저지먼트 역방향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는 다시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을 상당히 분노하게 만들고요. 그 안에서 상처도 계속 가져가요. 근데 이 상처가 지금 4번째 정도에 나온 거라고 보면은 만약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요, 오히려 내년쯤이 될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공허한 느낌을 좀 받거나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서 재밌게 놀려고 합니다. 그런데 8개의 지팡이가 오면서 무엇인가 달라지는 걸 보면은 내년에
상반기가 거의 끝날 때쯤 느낌인데요. 그때쯤에 이 모든 것들을 털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사건, 사고들이 생기면서, 사고는 뺄게요. 사건들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바뀌게 되는, 리프레시 되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라클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죠. 그냥 이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못된 사람이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 이분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이 여자가 뺏어갔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뭐가 됐든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하고요. 다만 여러분 옆에 친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어깨를 기대면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고 또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뭔가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4분의 3 달이에요. 그러니까 만월이 되기까지 4분의 1이 남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이 코끼리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코끼리의 코를 올릴지 내릴지 왼쪽으로 비틀지 아니면 뭐 귀가 뭐 더 커야 될지 뭐든 간에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은 이미 이 코끼리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코끼리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크기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바꿀 수는 없었던 것이었고 코끼리는 계속 그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선택지가 두 개겠죠. 코끼리가 시작됐을 때 사장님 저는 죄송합니다, 이 코끼리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우리 코끼리를 좀 바꿔봅시다, 좀 더 이쁘게 라던가,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4분의 3 정도가 온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젠 여러분이 뭔가를 개입을 해서 그걸 바꾸게 되면요, 코끼리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 코끼리에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4분의 3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적응해서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카드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여러분들의 오라클로 나왔다면 지금 뭐가 됐든 간에요, 여러분들의 일이든 어떤 관계든 뭐든 간에요, 어느 정도는 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바꾸기는 좀 힘들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카드입니다.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뉴홈이 나와요. 자, 일단은 뉴홈은요, 좀 구체적인 카드입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이사를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론가 움직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집을 이사하거나 어디론가 이동하거나, 그리고 직장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그런데 지금 그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새로운 곳에서 무엇인가 시작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정리를 하나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카드가 뭘 의미하는 것 같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여러분이 바꿀 수가 없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과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을 이 모든 것들을 다 리셋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코끼리를 4분의 3을 왔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코끼리가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사장님이 이렇게 만들라고도 했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완제품이 나왔잖아요.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임무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는 죄송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코끼리는 못 만들겠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든지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기도 해요. 약간 뭔가 실망하는 일은 있으되 근데 오히려 그 일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었는데 사랑 때문에도 지금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장을 더 열어볼게요. 블랙 키튼이 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요 6개월 안에 사람 때문에도 좀 힘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사랑 때문에도 힘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순수했던 동심 있잖아요.
우리 6살 때 그런 순수했던, 정말 아무런 걱정 없었던 그 시절로 여러분이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즉 여러분이 힐링을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힐링을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상처가 저는요, 단순히 어떤 누군가와 이별을 해서 상처가 아닌 것 같고요. 사람들에 대한 좀 짜증이 있는 것 같아요. 짜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물음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란 건 뭘까? 이기심이라는 것은 뭘까?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추스리시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천사들의 조언 카드도 열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의 조언. 믿어라. 저는 이 믿어라가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라는 말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말처럼 느껴져요, 저는. 이 장을 더 열어봅시다. 액션을 하라. 고민되고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액션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개의 컵이 나와서요, 조화롭게 잘 지낸다인데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충돌도 있는 것 같고 방어도 하고 왜 그럴까요?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도 9가 나오나요? 제가 그 리딩 때 말씀드렸죠. 숫자 9가 혼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카드에는 메시지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엇인가가 끝이 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9일 뒤나 9주 뒤인데 제 느낌적으로는 9일이나 9주 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느낌적으로 9월 같습니다. 9월 때 특히나 그 일식과 월식이 있을 때 그때쯤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처녀자리 때. 처녀자리와 관련된 숫자가 9거든요. 숫자 9고 9라는 것 자체가 나 혼자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또 여러분한테 사랑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물론 코끼리를 고르신 분이 많아서 뭐 사랑을 하시는 분도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이 카드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의 6개월 동안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힐링 커넥션이 있습니다. 제가 이 카드 하나로요, 어떤 상황을 하나 예측해 보는 건요, 지금 여기 이너 차일드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A인데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언제냐? 꽤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6개월 안에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 나타나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알았습니다. 뭔지. 여러분이 이분이요, 새롭게 나타난 분이요, 끌리지 않나 봐요. 아니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가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새롭게 나타나신 그분이 B로 할게요. 그 B라는 분이 바보가 아니죠.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 지금 이 사람 마음에 누군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계속 그 울타리 안으로 이 사람을 넣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차갑게 하고 떠나나 봅니다. B라는 사람이. 그렇게 됨과 동시에 여러분은 그 B라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시작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뭐까지 같이 있냐면 A라는 사람에 대한 증오, 그리움, 이런 게 다 같이 섞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어떤 감정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친구들을 이제 투다리에서 만나서 꼬지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이제 푸는 거죠. 그렇게 6개월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타난 이 B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과 상당히 커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이 B가요, 지금 킹컵의 역방향으로 나왔다라고 볼 때는 상당히 차갑게 돌아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그 B라는 사람을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 카드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한다. 뭐 그렇게 그냥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코끼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나에게 일어날 일 세 번째 바나나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의 나머지 절반 7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에너지 나오길 기원하면서 먼저 메인 에너지 열고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 장을 열겠습니다. 파워라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파워라인 카드가 나왔습니다. 전선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전기가 통할 수 있게 전선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요것 때문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발전소를 지어놨는데 이 전선의 용량이 충분치가 않아가지고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못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전소가 지금 놀고 있다. 뭐 이런 이슈인데, 자, 일단은요,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극도로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의 일이 너무 힘들거나 우리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일 자체가 힘든 건 아닌데 이 일을 너무 오랫동안 해오다 보면은 이게 조금씩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로라고 할까, 그런 것이 누적된다. 뭔가 기력이 없는 거예요. 기분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고 하죠. 무드 스윙이라고 하는데 뭔가 가끔은 이렇게 기분이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오게 돼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에너지를 확 넣어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좀 몸을 좀 돌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챙길 수 있는 건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 카드가 나오네요. 수성의 역행 카드가 나옵니다. 수성의 역행은 말 그대로 수성이요, 역행을 하는 건데요. 역행이라고 해서 이 수성이 빠꾸를 하는 건 아니고 그 고속도로에서 그 같은 버스가 이렇게 달리고 있다가 나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뒤로 밀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 역행인 건데, 수성의 역행은 1년에 3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리딩이 끝남과 동시에 수성의 역행이 한 번 있게 될 거거든요.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사자자리에서 수성이 역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11월 9일에서 12월 29일까지 사수에서 정갈자리로 수성이 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2번의 수성의 역행이 있게 될 텐데, 이 수성의 역행은요, 되돌아보다라는 키워드를 좀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막 너무 열심히 달려왔다면 이제 뭔가 이렇게 나를 좀 되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보고 뭐 이러는 그런 에너지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게 갑자기 확 뒤로 밀린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체되는 느낌이다. 그리고 그 수성의 역행이 일어날 때 뭐 에너지의 어떤 역행의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자기기의 오류가 좀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자동차들도 다 전자 제품 같은 거잖아요. 뭐 약간 CPU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혹은 뭐 집에 TV가 안 된다, 냉장고가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무튼 에너지가 많이 고갈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많이 피곤해진다. 그렇게 볼 때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앞으로 질주하다가 이렇게 뒤로 밀리는 듯한 그런 어떤 일을 만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소 조금 에너지가 다운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를 사랑의 관점으로 볼 땐요, 과거의 사람이 돌아온다입니다. 자, 그런데 저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저희 친구들하고 지인들을 통해서 이 수성의 역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를 이렇게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과거의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과거의 사람과 만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거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재회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 친구들이 과거의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동창생, 뭐 옛날에 같이 동네에 살던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만난 경우가 많지, 뭐 재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연락이 온다, 뭐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뭐 재회를 바라고 있는 부분이라면 뭐 그 전상대편이 연락 오는 걸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뭔가 데이터베이스 상으로는 재회가 되는 경우가 댓글에는 있더라고요. 그 수성의 역행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잖아요. 근데 수성의 역행 때 재회가 일어났다, 이런 분도 있긴 했으나 보편적으로 볼 땐 그냥 과거에 무엇인가가 온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파워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의 그 몸의 스케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세우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뭐 쉬는 날에는 몇 시간 이상을 꼭 자고 운동을 해야겠다라면은,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너무 무리해서 하는 건 좀 오히려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 장을 더 열어볼게요. 레이븐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The Raven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여기는 바보타로입니다. 좀 재수없는 채널이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요, 제가 앞에 2개 아이템을 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좋다라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질 않아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금 일단 요 카드와 다른 게 나왔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파워라인까지도 있는 걸 보면요, 적어도 바나나를 고르신 분들은요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소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무관하다라고 볼 땐요, 이 카드는 일단 부정적인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다소 여러분들이 어두운 그런 면이 있는 무엇인가와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에게 닥칠 거니까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불행만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의 카드가 아니고요, 경고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안 좋은 기운이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6개월 안에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뭔가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해야 될 부분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파워라인이 나와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좀 몸이 많이 피곤해 있을 확률이 좀 많이 높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확실하게 좀 챙겨주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자, 지금 티리프 카드 두 묶음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카드 2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지요. 플래그, 깃발 카드가 나오고요. 깃발. 그렇습니다. 자, 한 장 더 열게요. 불, 황소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깃발과 황소가 나왔는데요. 솔직히 조금 걱정을 했는데, 혹시나 건강 쪽인가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들에게 다소, 맞서는 사람이나, 어떤 조직? 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카드가 요구를 하는 건 뭐냐면, 가져야 될 어떤 위치나 자격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깎아내리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카드를 따라가 봅시다. 한 장씩 가볼게요. 오, 여러분, 윌이 들어와 있어요. 윌부터 들어와 있는데? 왜지? 그래요. 일단 하반기를 기점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7개의 지팡이가 나오네요. 그렇군요. 7개의 지팡이. 일단 피곤해 보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문의 역방향이 있습니다. 문의 역방향. 그렇군요. 에이스 컵이 나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이 에이스 컵이 저는 사랑의 카드로 쓰긴 쓰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아니고,
여러분들에 대한 카드인 것 같고요. 아, 4개의 지팡이가 세상에 정방향이네. 그렇게 볼 때는 또 얘가 또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사랑의 카드로도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 사랑만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왜 그 하반기도 상반기, 하반기로 또 나눠서 볼 때가 7, 8, 9는 상반기, 뭐 하반기가 10월부터 12월이라고 볼 때 10월부터 12월까지는 여러분은 사랑인 것 같은데, 앞쪽은 뭔가 일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기는 합니다. 뭔가 제가 느껴지기에는요, 여러분의 일과 관련해서 어떤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말이 거창해서 세력인데, 여러분들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못 보고 있는 어떤 사람, 약간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경쟁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자, 일단은 플래그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깃발을 올려라는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회사에서 너 그 정도밖에 못하잖아, 너 그렇게 하면 욕심내는 거지 라고 하던가, 뭐든 간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일단은 뭐든 간에 약간 그런 분위기가 조장된다면 저는 깃발을 올릴 겁니다. 저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하라는 말이고요. 자,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요, 여러분이 깃발을 올리고 나는 이 정도 됩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되겠죠. 그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이 깃발을 올린다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황소가 났습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반대 세력에 여러분의 깡다구가 어느 정도이고 내가 얼마나 고집세고 꿋꿋하고 이런 사람인지를 보여줘라 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자, 그런데 앞에는 파워라인이 있잖아요. 솔직히 저같이 게으르고 그리고 끈기 없고 지구력 없는 저 같은 애들은 이런 파워라인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냥 놔버리거든요. 그냥 인생 별거 있어 그냥 놔버리고 이런 거 안 해요. 뭐 꿋꿋하게 일어선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저. 그냥 네가 다 해.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뭔진 몰라도요, B라는 어떤 그룹이 있던가 B라는 사람이 있던가 뭐든 간에 그 사람과 상당히 큰 경쟁 같은 것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파워라인 때문에 여러분이 뭐 번아웃이 되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막 몸이 막 힘들고 이런 게 요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밀어붙여지게 되는, 그리고 그거 자체가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라는 어떤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게 왜냐면 지금 윌이 들어와 있어요. 윌은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뭐 아주 뭐 거창하게 바뀐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까지는 A라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B 부서에 가서 어떤 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에 장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같은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고 같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건데 여러분의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그럴 느낌의 에너지가 위일입니다. 그냥 뭐 아예 대놓고 직장을 바꿨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가 됐든 여러분들의 원래대로 가고 있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생겨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지금 일단은 시작되자마자 하반기가 시작되자마자 여러분에게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윌이 정방향으로 나왔다라는 게 좀 중요한데요. 정방향은 일단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에는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든 걸 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황소하고 플래그까지 꺼내면서 나 깃발을 올렸고 나는 앞으로 밀어붙일 거고 나는 절대로 뒤로 안 물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카드까지도 또 나왔어요. 자, 7개의 지팡이, 지금 이 남자가요 하고 있는 게 방어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간에 나의 이 영토가 있는데 이 안에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내가 밤새도록 이렇게 지팡이질로 이렇게 싸워서 내 땅을 지킬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교대로 나에게 와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아.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카드가 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 하나 바뀌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처해지게 되는 어떤 그 상황 자체가
좀 공격적으로, 좀 힘들지만 그걸 지켜내야 되는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문의 역방향이 됐습니다. 자, 문의 역방향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의미가 뭐냐면, 나쁜 소식이 드디어 표면 위로 드러났다예요. 가장 쉽게 예를 들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회사가 그냥저냥 다니고 있어요. 뭐 회사가 뭐 매출이 뭐 썩 좋지는 않은데 뭐 썩 나쁘지도 않고, 여러분은 뭐 어차피 뭐 직장인이고 뭐 월급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막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언니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회사가 지금 부도 직전이래. 왜? 우리 매출 괜찮잖아. 아니, 근데 뭔가 잘못됐대. 이제 그런 느낌의 소식이 문 역방향이에요. 자, 그렇게 볼 때는 회사는 뭔가 회계적으로 좋지 않게 가고 있었는데 그건 밑에 깔려 있었다는 말이에요. 위에, 땅 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골마서 터지면서 위로, 표면 위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런 에너지가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좋지 않은 소식이나 뉴스 같은 것들을 표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회사 같은 문제 가능하고요. 여러분이 사귀고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애인이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고 있는 것을 봤다라는 것을 표면화시킨다, 가능해요. 그것도 나쁜 소식이죠. 뭐가 됐든 표면화되는 그것 자체가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레이븐하고 무관하게요.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힘들게 하면요, 특히나 플래그하고 불까지 하면요, 쓰러집니다, 사람이. 근데 몰라요.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이란 게 있어가지고요, 열심히 해야 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탁 풀리잖아요. 밧줄이 풀리듯 탁 풀려버리면은 여기저기 다 아픕니다. 그래서 뭐라도 챙겨 드시고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튼 변곡점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 뉴스가 표면화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랑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은 너무 뜬금없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랑이 없어요. 제가 이러면 형평성이 어긋나는데 다른 아이템들은 안 했는데 이게 조금 궁금해서요, 여러분. 얘를 한번 열어봅시다. 퀸 스워드가 있고요. 매지션이 있네요. 이게 사랑의 카드가 아니었고요, 여러분. 죄송해요. 사랑의 카드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이 상황 자체를 정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뭔가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 드러나는 것 자체가 다소 좀 어두운 면의 무엇인가거든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의 회사가 뭐 있었는데 뭐 분식회계를 했다든지, 뭐 아무튼 그것도 뭐 밝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에서 여러분이 내가 무엇인가를 처리해야겠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하게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낼 거 잘라내고 아주 냉정하게 처리해야겠구나라는 거예요. 나의 앞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불필요한 걸 잘라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이스 컵이 나와 있는 걸로 볼 때는 여러분이 상당히 끌리고 원하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인생으로 내가 가고 싶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돌보겠다라는 느낌의 에이스 컵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걸 어떤 그 남성분이 보시게 된다라고 볼 때는 정말 스마트한 어떤 여성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여성분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거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에이스 컵이요, 제 느낌적으로 그런 것도 가능한 것 같은 게, 여러분이 아주 열심히 뭔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이 여러분을 챙기게 만든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언더라인 같은 경우는 4개의 지팡이입니다. 솔직히 이게 결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결혼을 가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만약에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이 사람과 결혼을 생각해 본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그냥 전체적인 것의 언더라인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집을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집 정리한다, 뭐 청소한다, 이사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에 오랫동안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서 묵혀 있었던 짐들, 그 사이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미줄들, 그런 느낌의 에너지를 다 없애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상당히 밝잖아요. 내가 나의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집이 나를 반겨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를 챙기자는 거죠. 바빠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사는 게 맞냐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삶, 갖춰져 있는 삶, 이런 삶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6개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상황에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가 왔다라고 볼 때는요, 지금 이게 실수라는 것과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밝혀지는 이 무엇인가라는 게 실수라는 것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하나를 실수를 해서 벌어지게 되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라클을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참 더워질 때 여러분은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막 진짜 막 야근에 막 그런 그 힘든 상황들도 막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파워라인이 건강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여름에 땀도 많이 흘리니까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Hold your vision이 나오네요. 왜 이렇게 진취적이지? 여러분들의 하반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뜻이 있는데요. 그걸 꺾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흐르고 있는 에너지의 느낌으로는 여러분이 막 다 지쳐가지고요. 그냥 다 놓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는 건 뭐냐면요. 나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를 내가 지켜내고 막 해내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데 이건 뭔지 몰라요. 근데 그 사건이 여러분들을 챙기는 걸로 바뀌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카드는 뭐냐면요. 챙기는 것까진 좋은데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그 비전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성공할 것이다. 나는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에 뜻을 굽히지는 말라는 말이죠. 아무튼 꿈을 버리지 말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에너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사의 조언도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베지테리언인데요. 채식주의자죠. 여러분이 뭐 채식을 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 카드가 좀 깊게 의미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채식주의자라는 것 자체가요, 가려서 먹는 거잖아요. 몸에 좋은 것을 습득한다는 거예요. 건강을 챙긴다라는 의미도 있고, 나에게 독이 되는 것들은 걸러낸다는 것을 더 깊게 담고 있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나의 삶에서 좋지 않아, 악영향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잘라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니면 진짜로 너무 바빴다, 그래서 맨날 햄버거를 먹는다,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좀 음식을 좀 찾아서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찾아서 먹는다는 게 제때 먹는다 이 말도 되지만, 건강한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것 있잖아요. 시간을 내서라도. 자, 천사들의 조언도 한번 열어볼게요. 천사들의 조언. 뭔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라 라고 합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더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알면 된다라는 것보다 좀 더 깊이 파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적극적이 되어라 라고 합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하반기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막 성공으로 막 나아가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막 느껴져요. 솔직히 이 카드가 따지고 보면 얘죠. 여러분은 적극적이실 겁니다. 한 장을 더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네. 자, 레surrection, 부활이라는 뜻이죠. 자, 지금 보면요, 그 식스팩의 남자 상의가 있잖아요. 나의 체력은 무한대야. 그리고 나는 정말 끊임없이 일할 수 있어. 나의 몸은 킹왕짱이야 라고 생각하고 밤새고 놀고 그 다음날 또 술 마시고 그래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모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연히 건강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솔직히 여기서의 부활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놀고 뭐 밤을 새서 일을 하고 그래도 그 다음날에 금방 부활이 된다 이 말을 하는 카드기는 한데, 다만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지금 그걸 믿고 이렇게 가다가는 몸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의 몸을 챙기라는 말로 느껴집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챙겨서 비타민이라도 먹는 그런 습관을 가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기카드도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썬데이가 나옵니다. 숫자 1번이고요. 태양이 그려져 있죠. 일단은 뭐 일요일과 관련이 있다도 가능한데요. 저는 일단은 시기카드로 꺼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날짜는 뭐 한 달 뒤 혹은 일요일과 좀 관련이 있다도 가능한데 태양이잖아요. 태양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일 처음에 나왔던 카드가 여러분 밑에 보세요. 에너지라고 써 있죠.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하반기 동안 여러분들의 체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상당히 피곤하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수면 부족이 되면 기분이 업다운되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면 장애 뭐 이런 거라면은 그것도 이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죠. 자, 마지막 카드입니다. 하반기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이 있을지 한 장 열어볼게요. 디바인 타이밍이 나옵니다. 아하. 자, 이러면 또 말 달라지죠. 자, 제가 카드 2장을 꺼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가 있고요. 에이스 컵이 있어요. 자, 이 디바인 타이밍 카드는요, 우주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아주 긴 영화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만약에 어떤 사랑이 나타난다면 그건 지금 이 시기 2025년 하반기에 나타나야 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쯤에 이 영화에 이 배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합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여러분과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뭔가 우연찮은 이벤트가 벌어지게 된다예요. 그러니까 우연스럽게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됨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그 관계가 시작이 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가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이 우연히 맞닥뜨리게 되는 사람은 제가 또 늘 예를 드는 거 있죠. 여러분이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어요. 초록불로 바뀌고 신호등을 건너가는데 옆에 있는 어떤 남자가 지갑을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지갑을 주워서 저기요! 지갑이 떨어졌어요! 저기요! 잠시만요! 지갑을 갖다 줬는데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랑 썸을 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서로 뭐 명함을 주고받든 뭐 전화번호를 주고받든 뭐 카톡을 주고받든 뭘 해서 그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과 고등학교 때 연락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에 왔어요. 그 텅 비어있는 그 시간이 디바인 타이밍이에요.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살았어야 됐고 이분은 이분대로 뭔가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만나야 될 때가 됐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고요. 지금 에이스 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뭔가 우연찮게 다가오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걸로 우리 기대를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과거와 관련된 어떤 사람일 거예요. 옛날에 알았던 사람.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바나나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준비했죠. 1년 만에 준비한 거죠. 2025년 하반기 나에게 일어날 일 리딩을 해봤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멤버십 가입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준히, 이게 막 폭발적으로 늘진 않더라도 꾸준히 이렇게 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스토어 탭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 탭들이 여러 개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스토어 탭이 있어요. 거기에 뭐 올리브영도 있고 여러 가지 쇼핑과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